이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AI 목소리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 영상입니다. 글이 편하신 분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최근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이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타인의 교묘한 통제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관계가 끝난 뒤에도 스토킹 공포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분들을 뵈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지님 가명의 사례는 바로 그 깊은 공포와 인정 욕구의 뿌리를 마주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회복해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유독 취약한 심리적 구조를 가진 분들은 대개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거대한 사랑의 허기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육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의 과각성 상태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뿌리 깊은 믿음인 낮은 자기 가치감, 타인의 기대에 부합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완벽주의 성향, 그리고 비판적이거나 조건부 사랑을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초기 양육 환경이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사회 환경적 원인입니다. 관계의 고립감 또는 정서적 지지 체계의 부재, 그리고 위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나 관계 경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신체적 긴장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의학적 접근, 왜곡된 관계 패턴을 식별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인지행동적 접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최면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최면은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무의식에 저장된 감정의 뿌리를 다루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방법입니다. 오늘 수지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 너머 한 개인이 자신의 태아기 기억까지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상처를 보듬고 평온을 되찾았는지 보여주는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수지님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전 남자친구의 학대와 이별 후에도 계속되는 스토킹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수차례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지금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가 가끔 보여주는 따뜻한 모습에 매달리며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던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사로서 수지님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섣부른 조언보다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을 온전히 수용하며 이곳에서는 어떤 감정을 내비쳐도 안전하다는 신뢰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본격적인 탐색 전 수지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남매 중 막내딸인 수지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40대 수지님을 괴롭혔던 그 처절한 인정 욕구와 학대적인 관계에 대한 취약성은 사실 그녀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시작된 존재에 대한 거부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면을 통해 감정의 다리를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수지님은 최근 남자친구에게 폭언을 듣고 숨이 턱 막히던 순간에서 출발하여 중학생 시절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보여주며 눈치를 보던 기억을 지나 마침내 어머니의 뱃속 태아기의 기억에 도달했습니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수지님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9점 이상의 압도적인 수치심과 거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아들이어야만 해. 어머니의 간절한 욕망과 그것이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실망과 거부감이 태아였던 수지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님은 태중에서부터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을 발달시켰던 것입니다. 상담사로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지님이 나르시시스트 남자친구의 가혹한 대우를 견디면서도 그가 주는 아주 작은 애정의 찌꺼기에 매달렸던 이유는 그것이 태아 때부터 학습된 그녀만의 사랑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이 이번 과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첫 회기 마무리 무렵 수지님에게 한 달 뒤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오는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수지님은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섭다고 답했습니다. 감정 점수는 7점 정도였습니다.
아직 태아기의 상처와 그 이후 쌓인 여러 기억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다음 회기를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 다시 만난 수지님은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알려드린 대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EFT 감정 자유기법로 손날과 얼굴, 그리고 몸통 부분을 두드려 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두드림을 반복할수록 차갑던 손발에 온기가 돌고 숨쉬기가 편해지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를 돌보는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지님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비슷한 감정의 기억들을 하나씩 다루었습니다. 넷째 딸로 태어나 언니들에게 치이고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던 순간들을 꺼내어 EFT로 해소했습니다. 특히 내면의 목소리들과 대화하는 파트, 대화를 통해 그녀 안에서 늘 타인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던 보호자 파트를 만났습니다. 그 파트는 수지님이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생을 긴장하며 살아온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 파트의 긍정적 의도를 인정해주고 이제는 어른이 된 수지님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을 알려주며 그 파트를 안심시켰습니다. 상담이 거듭될수록 수지님의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그런 대우를 받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충분한 존재였는데 어머니의 실망은 어머니의 것이었을 뿐 내 잘못이 아니었어. 분노와 수치심이 가라앉자 비로소 남자친구의 가스라이팅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님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이 9점에서 3점으로 줄어들 무렵 상담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지님은 상담 사이사이에 EFT 감정 노트를 작성하며 자신의 상처를 기록하고 해소했습니다. 또한 마음 받치기와 원 세우기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타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태도를 익혔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저의 상담 사례들을 읽으며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은 이들의 회복 과정에 공감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회기에서 수지님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미래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스토킹을 하던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나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수지님은 잠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몸이 떨리고 공포에 질렸을 장면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상담사님,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불편함이 0점이에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 제 인생에 그 사람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해요. 저는 이제 안전하고 저 자신을 사랑해요. 수지님의 무의식에 확고히 자리 잡은 평온함을 확인한 후 저는 마지막 후체면 암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평온함과 자신감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강력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며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고 평온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암시는 앞으로도 당신의 무의식 안에서 강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상담이 종결되고 몇 달 뒤 수지님으로부터 밝은 목소리에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사님,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혼자만의 여행도 다녀왔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되었어요. 그때 태아기 기억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었겠죠. 제 삶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은 상담사로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상담실 안에서의 0점을 넘어 한 사람의 실제 삶이 이토록 건강하게 변화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들여다보고 온전히 안아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수지님이 그러했듯 여러분의 내면에도 이미 그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평화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 문을 여는 용기만 있다면 평온함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비슷한 아픔으로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의 다른 상담 사례들도 함께 읽어보시며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되찾는 그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